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자식을 낳고 보니 친정엄마를 향한 마음이 한결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처녀적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모성애를 느껴가다 보니 매 순간 우리 엄마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친정엄마 생각이 자주 나고는 했습니다. 그리 살갑지 못했던 막내딸이어서 그런지 젊은 시절 못해드린 자식 노릇을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을 최근에서야 가지며 살았어요. 하지만 자식이 둘이라서 그런지 내 아이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저의 하루, 그리고 1년은 참 덧없이도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엄마를 보러 갈 여유가 없단 건 핑계인 줄을 잘 알았지만 저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남편과 맞벌이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제대로 된 여유를 만끽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지방에 사시는 분이라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보기도 정말 쉽지 않았고요. 마음이 늘 불편했던 바람에 제 딴에는 더욱 자주 전화를 드리면서 제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목소리를 듣곤 했었고, 이렇게 살다 보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 동안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식 노릇을 할 기회가 더 생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면 엄마 모시고서 가까운 동남아 휴양지라도 꼭 한번 가보겠다는 소소한 꿈도 키웠었죠. 하지만 그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딴에는 처음으로 독하게 꼽은 진실된 꿈이었는데 참 허망하기도 사라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여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정말 천추한이 되었을 만큼 먼저 그리 가버린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리워 눈물바람으로 지새웠어요. 하지만 그 눈물바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꿈이 사라진 것만큼 빛의 속도로 제 눈물이 분노로 바뀌었죠. 저희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행동들 때문에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좀 많이 까탈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되어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참 대단한 노인이셨어요. 곧 죽어도 자기 아들이 혼자서 외벌이로 돈을 벌며 고생을 하는 걸 볼 수 없다면서 어머님은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제게 일자리를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옆에서 종용하셨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고 낳을 때에도 설마 일을 이대로 그만두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 집에 멋대로 와서는 정장을 다리미로 다려놓기까지 한 분이셨죠. 출근하라고 말입니다. 아들의 돈으로 며느리 혼자 호강을 하거나 덕을 보는 걸 너무나 질투하면서 못 봐주려 하는 분이라는 걸 저도 결혼하고서 좀 더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쪼르르 연락이 와서는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쉽게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따뜻한 밥을 차려줘야지. 라며 며느리의 덕목을 일깨워주기도 하셨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반짝이는 보석이나 가방을 가지고 시댁에 가면 이거 네가 산 거냐? 얼마냐? 라면서 가격을 확인하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제 월급으로 샀고 또 시어머니도 여자니까 예쁜 걸 보니 관심이 생겨서 가격을 물어보시는 줄 알고서는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을 둘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며 남편이 한번 명품백 200만 원짜리를 선물해 준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솔직하게 가격을 말씀드렸다가 저 정말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아들 허리 휘게 만드는 여자라면서 어찌나 저를 비난하고 욕보이시던지요. 덩달아 어리던 저희 애들도 놀라고 남편도 놀라고 정말 제 자존심이 너무 무너졌어요. 그 후로는 절대로 시댁에 갈 때 값비싸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는 게 있으면 절대로 착용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 시집에 갈 땐 가방이나 장신구 하나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시댁에서 겪는 힘들었던 점들을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이런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해본 적이 있냐면서 딸내미가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듯이 수다를 떨려고 했었죠. 그러면 늘 누구보다 딸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려고 하는 친정엄마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꽉 찰 정도로 든든한 힘을 얻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엄마가 돌아가시던 때에도 저는 시어머니와의 마찰이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던 그쯤이 바로 휴가가 막 시작되던 때였는데요. 한창 시어머니랑 통화를 나누면서 휴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죠.
왜 휴가를 가는데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냐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늘 아들의 휴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안달을 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쫓아오려고 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휴가는 무조건 아들이 엄마를 챙겨서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이셨거든요. 매년 찾아오는 휴가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미리 남편이나 저한테 번갈아 전화를 하셔서는 이번에도 나 데리고 휴가를 가는 거지?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거니? 나 지금부터 짐 싸는 중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혼자 김칫국을 잔뜩 들이부어 마시곤 짐부터 싸는 중이라고 설레발을 치곤 하셨습니다. 마음 약한 사람의 이 소리를 들으면 꼼짝없이 계획이 없었더라도 휴가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을 정도로 먼저 치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 마음 약한 사람이 바로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어머니랑 함께 휴가를 가는 건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저희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오붓하게 가보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옆에 끼면 그만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노인의 동선을 맞춰드려야 했고 저희 애들도 할머니 앞이라서 평상시처럼 말을 편하게 할 수도 없어 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써야 했기 때문에 늘상 국내 휴가를 가더라도 해외여행 한 번을 한 것만큼은 돈이 나가는 듯 했어요. 노인네 하나 가지고 무슨 돈이 그렇게 나가냐고요? 아휴, 모리만 말도 마세요. 저희 어머님은 늘상 우리 가족 휴가에 따라오시면서 자신의 딸랑구도 둘이나 달고 오셨답니다. 바로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던 둘째 형님과 그 아들 하나를 말이죠. 말도 없이 데리고 오신 바람에 휴가 현장에서 더 큰 돈을 주고서 숙소 예약을 한 적도 수두룩했어요. 하도 자주 그러시길래 언젠가부터는 남편이 엄마, 이번에도 누나네 오는 거야? 라면서 물어보는 경지에까지 이르렀고 그 바람에 거의 저희 가족 휴가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도 모두가 한꺼번에 가는 게 공식적인 룰과도 비슷해졌답니다. 물론 제가 몇 번 참지를 못하고서 남편한테 말을 꺼내보기도 했어요. 우리가 가족이고 엄연히 가족들을 위해 1년 내내 일하다가 이 휴가를 기다리는데 왜 당신은 당신 가족들까지 멋대로 끌어들여선 내 휴가를 망치려 드냐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전 그러면 한 번은 당신네 가족,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가족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공평하게 가자고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죠. 그러면 남편은 제가 너무 휴가 문제로 매년 힘들어하는 걸 잘 알아서 어쩌다 한 번씩 시어머니께는 거짓말을 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둘러대서는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곤 했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래, 니들끼리 늙은 어미를 두고 어디 얼마나 재밌게 놀다 오는지 보자. 내가 1년 내내 이 휴가를 기다렸는데 니들끼리 간다고 하니 내가 천불이 다 나려한다. 기껏 자식 새끼를 키워놨더니만 지 마누라만 찾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는 하셨고요. 늘 휴가는 저희 부부에게 전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였죠. 화 끊어내지를 못하고 시어머니의 약한 소리에 죄송합니다. 다음엔 꼭 같이 가요. 라면서 아양을 부르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머저리 등신 같더라고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서 몇 번 시어머니랑 결혼해서 살지 그랬냐고 화도 내봤고 시어머니가 따라간다는 휴가는 제가 혼자 삐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제사 때도 어머님을 뵈야 하고 또 생신 때도 시댁 가족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쳐야 했는데 저 혼자만 시어머니 보기 싫다고 튕기면 결국 시댁 안에서 불편해하며 소외당할 건 저였기 때문에 최대한 성질머리를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해에도 또다시 함께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 버리신 겁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휴가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를 않았어요. 멘붕에 빠져서 자매들이랑 같이 넋이 나가 버린 저를 보고 제 아이들도 적잖게 충격을 받은 듯 했고 엄마 걱정에 애들이 다 초조해하면서 제 곁을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자식들을 끼고 안으면서도 엄마 생각이 나서 어찌나 대성통곡을 하게 되던지요. 정말이지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밥도 제대로 넘기지를 못하는 극강의 상황이었습니다.
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슬픔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다지 제 건강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른다고 남편도 저 따라 정신없이 형부들이랑 어울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 너머 화면으로 시어머니의 이름을 봐서 혹 어머님이 저희 엄마 돌아가신 것 때문에 장례 일정을 물어보러 연락을 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돈이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장례식에 올 준비로 지금 제 걱정을 해주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언니들의 시어머니들은 이미 전부 다 하나같이 언니들한테 전화를 해서는 직접적으로 너 괜찮니? 다 그렇게 겪고 넘겨야 할 일인 거다. 라면서 심심찮은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너도 나도 연락이 와서는 말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 시어머니랑 형님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적어도 연락을 못한 대신 장례식장만큼은 빨리 와서 우리 엄마 가는 길을 배웅해 줄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집안의 남도 아닌 며느리였으니까요. 그것들이 사람 새끼라면 당연히 장례식장에 와서는 절 위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오지를 않더라고요. 언제쯤 오시려나 싶어서 저도 점점 언니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또 엄마 생각에 미안해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너그 시어머니는 언제쯤 오신다더냐 라면서 저처럼 슬슬 기다리는 눈치였고, 언니들도 설마 안 오시는 건 아니겠지? 평소 하던 행동들로 봐서는 그리 예의가 있어 보이는 분은 아니었잖아. 라면서 슬슬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장례 중간날이 되어서도 시댁 식구들은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분명 시어머니랑 전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오지를 않으니 말입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었고, 그걸 절대로 끊지는 않은 채 장례식장까지 나가서는 전화를 진득히 받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 한숨을 푹 쉬면서 땅만 꺼져라 바라봤고요. 왜 저러나 싶은 마음에 슬슬 혹시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오기 싫다고 발악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바람에 남편이 설득하느라고 진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혹 정말로 그런 거라면 저도 도무지 그런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을 해줄 수가 없기에 한 판이라도 제대로 떠볼 참이었죠. 그래서 증거를 잡기 위해 언니들한테만 속닥거리며 열불나는 마음을 표출하다가 남편의 핸드폰에 전화벨이 울린 순간 나가서 전화를 받으려는 남편의 뒤를 졸졸 따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전화 내용을 들어버렸습니다. 분명 전화 상대는 시어머니셨는데 우리 남편 보고 빨리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라는 소리를 하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글쎄 알았어 빨리 갈게. 그냥 나 없이 놀고 있어. 내가 다른 곳은 더 안 바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없이 푹 쉬고 있어.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갈 테니까. 라면서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없이 놀고 있으라는 소리를 곱씹어 보던 중 저는 불현듯 우리 엄마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 휴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장례식 준비로 감히 휴가를 생각지도 못한 채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지금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랑 그 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게다가 장례를 얼른 끝내고 빨리 가겠다니 우리 엄마 장례를 끝내자마자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서는 휴가를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꼬라지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무리 자기 엄마가 자신을 부른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대고서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가요? 라는 굳센 말을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던가요? 걔도 아니면 하다못해 휴가지에 잠시라도 찾아와 장례식에 참석을 하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게 제 남편으로서의 그리고 우리 엄마의 사이로서의 도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를 못한 채 놀고나 있으라고 말하는 남편이나 그런 아들한테 제 걱정 한 번을 물어봐 주지도 않은 채 끝까지 우리 엄마 장례식에 오려고 하지를 않는 시어머니가 너무 얄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면 바로 연리를 제쳐두고 남편을 위로하며 장례식장에 가 있을 텐데 우리 시어머니는 도대체 나를 뭘로 보셨길래 우리 엄마 가시는 길에 배웅도 안 해주러 오시나 싶어서 괘씸해 죽겠더라고요. 당장 엄마를 잃은 슬픔만큼이나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모욕하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뼈저리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언니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그로부터도 한참을 더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와서는 또 땅에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바닥에 앉았고 그 모습을 흡사 누가 보면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그리워하느라 슬퍼하는 착한 사위의 모습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장례를 하루 앞둔 그날 우리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있는 장례식장 한 복판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엄마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사돈이 사고를 주고 장례를 여는 중인데 당신 엄마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당신 누나들은 설마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휴가를 애정도로 가서는 퍼즐로 놀고 자빠져 있는 건 아니겠지? 라고 말이죠. 하도 울어서 눈이 이미 충혈이 되어 있었고 그 바람에 표정은 잔뜩 경직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 남편만큼은 정말 곧 잡아먹기라도 하겠다는 듯한 살벌한 눈빛으로 지켜봤어요. 남편은 바로 말을 못한 채 뭔가를 억지로 숨기려는 듯 불편한 기색으로 저를 진정시키려고만 했고 저는 당장 남편에게 네 엄마한테 전화 걸어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의 말들을 듣고 있던 언니들과 형부들 그리고 조문객들도 점점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다는 저의 시댁 식구들 말에 관심을 보이는 듯 쳐다봤고 급기야 저희 큰언니는 휴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당장 전화 걸어봐 얼른 라면서 사람들 앞에서 언성을 높였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아니 그게 라고 머저리 마냥 말을 흐리다가 결국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긴 걸었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 오고 있어? 라면서 신이 나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순간 큼지막히 들려나온 수화기 소리를 낮추려고 하며 아니 엄마 아직 그러니까 내가 못 가. 엄마가 좀 와야 할 것 같은데 라며 또 말을 흐리며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장례식장에 오라고 좋게 말을 하고 있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나신 건지 다시 쩌렁쩌렁 목소리를 뱉어내셨습니다. 아니 너는 나보고 거길 왜 가라는 거야? 모처럼 우리 아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는 휴가였는데 하필 돌아가셔도 이때 돌아가셔가지고는 멀쩡한 애가 휴가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끝내게 하니 내가 다 화가 난다 야. 얼른 와. 네 부모 장례도 아닌데 네가 오래 있을 필요는 또 뭐냐. 네 마누라나 손윗사람들 많을 거 아니냐. 그냥 슬쩍 막혀놓고 넌 얼른 여기 와. 이러다 네 휴가 다 끝난다. 네 말만 따라 우리끼리 여기 오긴 했는데 뭐 재미도 없고 뭘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라고 하면서 재미 타령을 하며 우리 남편을 찾더라고요. 굳이 휴가를 받은 사람을 장례식장에 붙들어 놓았다면서 저희 가족들을 비난하는 말씀도 하셨고 말이죠. 게다가 남편이란 자식이 자기 엄마를 우리 엄마 장례에 데려올 생각을 못한 채 오히려 휴가지에 가라고 하기까지 했다니 이건 정말 모자가 쌍으로 안면수심이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어이가 없어 화를 내기도 전에 저희 언니들은 신랑한테로 달려들었습니다. 형부들은 참나 이거 정말 라면서 같은 사위로서도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한숨을 쉬다 못해 저런 집구석을 처음 본다며 경기를 일으켰고 저희 언니들은 가뜩이나 엄마가 돌아가셔 제정신이 아니었던 와중에 남편과 저희 시댁 꼬라지에 결국 폭발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손님들이 죄다 보는 앞에서 가족들의 손에 끌려 나가버렸습니다. 불결하다며 형부들이 그냥 남편을 바로 장례식장에서 쫓아내버린 것이었죠. 언니들은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쫓겨나는 남편의 얼굴에 장례 음식을 던져버리며 사람들 앞에서 남편한테 개쪽을 줬고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들어서는 시어머니께 도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방금 왜 전화가 끊긴 거야? 뭔 일 있어? 라면서 호들갑을 떨며 받는 시어머니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뭔 일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랑 당신이 고인을 욕보여준 바람에 지금 장례식장이 개판이 되었어요. 당신 아들은 쫓겨나고 앞으로 당신은 며느리 없이 이혼해서 사는 막내 아들 옆에서 어디 한번 호강 누리며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당신이 죽기만 하는 저주하며 살 거니까 밤마다 얼마 안 남은 그 명줄 잘 붙들고 살아요. 내가 구슬하고 부적을 떼서라도 당신 목숨 빨리 끊어지라고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붓고 살 터이니 장례식 때 봅시다. 당신 장례식은 이것보다 더한 수모를 당하며 난장판이 될 터이니 라고 말입니다. 정말이지 살기 어린 말투로 독사처럼 쏟아냈어요. 제 딴엔 경기를 일으키면서 말이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낸 바람에 시어머니의 반응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제 말에 겁을 먹고서는 바로 그날 밤에 저주에 걸릴까봐 근심 걱정을 하고 계신지는 남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남편이 며칠 동안 언니네 집에서 지내다가 뒤늦게야 애들 짐을 좀 챙기려고 집에 가보니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아줘. 당신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오라 오라 하는데도 나랑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서 나까지 장례를 못 가게 하려 하셨어. 그러니 내가 일단 당장 엄마부터 해결을 해봐야겠다 마음에 엄마한테는 거짓말로 곧 가겠단 말을 하면서 일단 먼저 휴가지에 가 있으려고 한 거야. 그냥 그렇게 둘러대면서 나는 당신 옆에 꼭 붙어 있으려고 했어. 당신이 엿들어서 일이 이렇게 오해받으며 터져버리게 될 줄 몰랐어. 정말 이러려던 게 아닌데 나 정말 한순간에 장모님을 다시는 보지도 못할 쓰레기가 됐어. 여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라고 하면서 저를 향해 모든 게 오해라고 말하는 남편의 말은 솔직히 믿고 싶었고 또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은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 남편도 임시방편으로 시어머니를 일단 떼어놓자는 생각에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냥 뭔가 다 마음에 안 들었고 남편과 시댁을 향한 마지막 신뢰마저 바닥을 찍어버렸죠. 그러자 남편도 제 표정을 읽은 건지 말하더라고요. 당신 뜻대로 해. 우리 엄마 지금 귀신에 홀린 사람 같아. 당신이 그랬다며 저주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혼자서 못 자겠다며 짐 싸서는 둘째 누나 집으로 들어갔어. 이른 저녁부터 겁에 질려서는 난리도 아니야. 그럴 거면 다시 찾아봐서 장모님 누우실 자리에 인사라도 드리러 오라 말도 해봤는데 장모님이 귀신 되어 붙으면 어떡하냐며 혼자 또 겁에 질려선 못 오겠다고 하시고 계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님은 제게도 문자를 보내시며 자신이 생각이 짧았다고 자기 장래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늘 평생을 당신만을 저주하며 살 겁니다. 당신 장례식 때 우리 식구들이 우르르 가서 뒤집어 엎어놓을 테니 각오하세요. 라며 마음속으로만 상상하는 저주를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협박을 해드렸네요. 제가 제 손 하나 폭력을 쓰지 않고서 해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저는 다시는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겠다 다짐을 했고 제게 끝까지 사과를 하며 잘못을 뉘우치려는 남편은 조금만 더 참고 살아보기로 했어요. 자식 핑계를 대며 바보 같지만 자기도 엄마랑 연락을 끊겠다면서 전화번호까지 삭제를 하는 모습에 조금은 더 지켜보기로 했네요. 저도 경제력은 있으니 얼마든 남편이 바뀌면 이 결혼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련 없는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가셨다는 아픔이 한순간에 시몬을 향한 저주와 분노로 뒤덮여 그나마 슬픔은 덜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힘이 듭니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싶기도 해서 말이죠. 이번 기회에 상상으로만 말했던 시어머니 저주를 위해서 굿이라도 정말 하러 가볼까 합니다. 남편 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시어머니의 운명이 달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시모 장래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판사판 참석하지 않고 여행을 떠날 겁니다. 죽은 사람 보란듯이 웃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